성공투자 오후증시 오늘 기획 특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중유의 변동성 장세 돌파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담규 캐스터가 8월 달 증권사별 시장 투자 전략 정리했습니다. 8월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인과 기관 모두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8월에는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증권사의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세계 증권사의 8월 투자 전략 같이 보시죠. 먼저 NH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이번 달 국내 증시는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 외인의 수급이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약 480조 원을 투자한다는 법안인데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국내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AI 업종을 유망업종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도 보시죠.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달 코스피 밴드를 2,300에서 2,5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추세적 반등보다는 약세장의 후반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의 레벨이 아직 높다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를 낮추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기업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기업들이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망업종으로는 IT와 소비자 관련주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IT 업종의 주가 낙폭이 과도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IT에 미국의 테크 중심 회복세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8월에는 투심이 개선되고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재정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망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운송을 제시했는데요.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두 업종은 오히려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8월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몇몇 증권사의 또 8월 증시에 대한 전망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의 저점 한 2,200선에서 지금 2,500선을 넘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6월의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미국의 나스닥은 사실 6월의 고점을 넘어섰잖아요. 6월의 고점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2,680선 정도가 되는데 8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희도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7월 달에 많이 고생들 하셨죠. 그럼요. 예. 아마 2,300선이 깨졌을 거예요. 네, 7월 맞아요. 4일 날. 근데 그때 돌이켜보면 몇 가지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겹쳤죠.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인플레 쇼크가 있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이제 긴축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예. 실제로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또 그러면서 침체 우려가 막 커지던 그때가 6월, 7월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당히 힘든 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연준의 공격적인 공세적인 인플레 억제에 힘입어서 예. 7월 중순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원자재라든지 인플레 우려라든지 그에 연동된 금리 이런 것이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지난주인가요? 7월 하순에 연준도 이제는 조금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75필 인상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더비시한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예.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컨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6월 달, 7월 달 빠졌던 거에 약 절반 조금 넘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예. 앞으로 한 4, 5% 정도 올라가게 되면 한 2,600선이 되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신 게 되는데 네.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매크로 여건이 안정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센티먼트도 좋아지고 있고 수급 여건도 뭐 좋고 해서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휴가철이고 예. 8월 한 달만 보면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하반기의 침체 일단 우려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추세적
강세장으로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조금 이르지만 가능성은 좀 두고 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괜찮더라고요. 7거래일째 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한 달 동안만 봤을 때도 약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자금 매입 계속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 외국인들이 제일 잘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뭐 글로벌 상황 자체가 좋아지면서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 익스팬 쪽으로 예. 자금들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 시장의 경우에 외국인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 계속 팔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연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도 피크를 치는 거 아닌가. 즉 그렇죠. 원달러 예. 환율도 1,300원 초반에서 고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아마 외국인의 매수세에 조금 힘을 더해준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데이터를 보시면 실적이 잘 나오군 성장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또는 항공우주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성장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이런 흐름들은 아마 뭐 특별한 어떤 악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약간 그 봐야 될 부분은 한국 시장은 전형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시크리컬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일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 진짜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아마 외국인들 좀 주춤해지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큰 또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 시각 현재 12.9원이나 하락하면서 1,300원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떠세요? 사실은 그동안의 원달러 환율이 막 1,400원 초반 막 넘어가고 그랬던 이유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유가. 그렇죠.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몇 달째 적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달러가 셀 경우에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달러가 셀 경우에는 국제 원자재, 원유 가격은 안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최근 몇 달 동안 보시면은 달러도 셈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너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세다는 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고 예.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무역수지 적자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는 당연히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요컨대 최근에 몇 달 동안은 두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쪽으로 작동을 예. 했던 거죠. 그런데 한 벌써 보름 2, 3주째 유가가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거는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예. 네.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달러 가치도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방향은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조금씩 진정되는 방향으로 보고요. 네. 아마 단기간 8월 정도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250원 정도가 의미 있는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제 유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 유가가 지금 하락 추세를 요즘에는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이전으로 수준까지 내려갔잖아요. 90달러 배럴당 90달러 이하로 내려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도 열어놓고 봐야 하고 이 부분 결국에는 뭐 경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이잖아요. 긍정적으로만 봐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유가 전망 자체 대단히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방향은 좀 아래쪽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는 인플레, 기대 심리, 또 인플레 지수 자체, 또 한국의 무역 수지 등등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이것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와 시장의 긍정적인 건 비교적 분명해요. 예. 다만 약간 다른 방면도 있습니다. 네. 유가가 하향 안정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긴축을 공격적으로 해서 그 영향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매우 많이 반영을 해서 그 요인 때문에 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빠진 이유가 조금 좀 좋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유가도 적당하게 안정되는 것이 그렇죠. 경기가 소프트 랜딩하고 예. 완전히 침체 빠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함에 따라서 유가도 마냥 폭락하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안정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보기 좋은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면 이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대외 변수가 없으면 9월이나 10월 이 물가가 피크아웃을 찍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변수가 없을 때 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여전히 이제 변수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좀 이달 금통위 금리 인상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창용 총재님께서 그 힌트를 좀 주셨죠. 네. 그랬죠.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면은 두세 달 뒤에 물가가 정점을 칠 것 같다는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 특별한 변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가였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가가 비교적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두세 달 정도 뒤면 한국의 물가도 정점을 치고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은도 약간 이미 힌트를 좀 주신 것처럼 베이비 스텝, 즉 매달 25bp 정도, 매달 아닙니다.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네. 25bp 정도의 인상 폭에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정도 그 총재님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도 갔을 때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9월에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달에 또 중요한 것이 다음 달 1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예상치는 8.8%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8.8% 정도가 나온다면은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에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은 안 나오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파월 의장도 본인도 확신은 예. 못하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7월 FOMC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주셨어요. 예. 그 지난 6월 달에 발표했던 점도표 예. 연말에 얼마만큼 올릴 것이다. 그 점도표 전망치에 따르면 올 연말에 3.4, 3.5 정도까지 네.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연준 멤버들이 해놨습니다. 예. 근데 지난 7월 달 FOMC에서도 그 전망을 사실상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3.5까지 올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미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이미 2.5까지 올렸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100비 정도 남았단 말이죠. 아마 특별히 유가나 뭐 다른 어떤 요인들이 물가를 급격히 자극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9월 달 FOMC에서 한 50bp 정도 올리면 네. 예. 현재 2.5가 3%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은 게 2번 남았어요, 연말까지. 그 2번에 50bp 정도만 더 올린다면은 예. 한 번에 50을 올리든 예. 아니면 25를 나눠서 올리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50bp만 더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번 FOMC 즉 9월 FOMC에서는 3.0 정도까지 현재 2.5니까 네. 3.0 정도까지 50bp 정도만 올리면 예.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연말 목표 3.5를 감안해 봤을 때 따라서 특별한 어떤 충격만 없다면 지금처럼 인플레에 선행하는 예.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 흐름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는 인플레 기대 심리의 안정세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9월 달에 75bp 같은 자이언트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보다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번 7월 FOMC를 통해서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연준이 일방적으로 인플레를 잡는 데만 올인하진 않겠다. 경기가 예. 침체에 빠지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들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중립으로 얼추 왔고 긴축, 목표하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비교적 분명히 했단 말이죠. 네.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연준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시장과 경제를 상당 부분 생각해주는 쪽으로 사실상 전환을 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의미에서 7월 FOMC가 75bp를 2번 연속 올렸지만 네. 예. 사실 내용적으로는 상당 부분 더비시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되는 가운데 당연히 이제 시장의 관심은 3분기 이익 전망 상향 조정 종목에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앞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실적이 괜찮은 항공 쪽이나 뭐 자동차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외에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매크로 여건 자체는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닝 전망만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 리세션, 경기 침체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어닝도 약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금리 안정에 도움을 받는 건 당연히 성장주들이 좀 더 유리하고 예. 그 중에서도 실적이 이번에 2분기를 지나면서 탄탄한 것들이 몇 개 확인이 됐죠. 예. 자동차, 네. 항공 우주, 항공 우주. 그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부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텍들이 물론 메타는 좀 예외였습니다만 나머지 빅텍들은 대부분 허들을 넘었습니다. 예. 견고함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은 또 하나는 한국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배터리, 네. 셀뿐만 아니라 예. 그 앞다는 장비 소재들,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산업들 종목으로 본다면은 하나솔루션이나 항공우주라든지 카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뭐 기아차, 삼성 SDI, 미국의 또 빅텍들 예.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월의 전략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시장의 질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죠. 네. 예.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미국 금리, 그동안 괴로웠던 미국 금리도 3.5에서 2.7까지 빠졌습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된 예. 것이어서 네. 그 힘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거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이 되는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은 이제 본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모멘텀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는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인 보다 긴 관점에서는 네. 이번 지난 그 7월 초에 포럼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GET, 게시죠. GET. 예, 게시라고 하는 예. 컨셉을 드립니다. T는 테크놀로지, 예. 세상을 바꾸는 건 기술 혁신인 것이고요. 네. 거기에 E는 ESG가 되어 있고 특히 작년부터는 지오폴리틱스가 들어옵니다. 지정학이. 지정학적 그래서 리스크. 지정학, ESG, 테크놀로지 이 예. GET라고 하는 get 예. 이런 개념, get this concept 이것들을 네. 저희가 그 관련된 산업들이 바로 대체 에너지 또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 또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등등의 산업들을 테마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기획특집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